이거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저 백혜종 경정 얘기를 네,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백경정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고 네. 경찰 일반에 대한 이해는 제가 좀 있고. 근데 그 양반이 네. 수사를 못 해가지고 아주 정말 한이 단단히 맺힌 분이에요. 아니, 그런데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은 언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네.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고 네. 같이 고민도 또 걱정도 하고 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며칠 좀 지켜보자.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연휴 막판에. 예. 저는 그거 대통령이 지시할 사안은 아니다. 경찰이라는 게 경정도 높아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니까. 근데 그 위에 총경도 있죠. 그 위에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5개 계급이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대통령이 경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치안총감이 경찰청장 정도예요. 뭐 직접 보고받는 일도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예. 행안부의 외청이고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수사 물론 되게 중요한 수사입니다. 그다음에 전 정권과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파장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그 마약이 제대로 유통됐을 때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하면 아주 큰 사건입니다만은 그럼요. 예. 게다가 또 대통령 부인 일가가 그러니까 마약 유통과 아니 그러니까 판매에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책임자라면 이건 뭐 진짜 전대미문의 사태죠. 네네. 네. 그러나 그 수사관을 누구를 어디로 파견하는 건 대통령의 언급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왜 대통령이 그걸 언급하냐? 네. 그럼 그걸 언급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해줘야죠. 하다못해 수사 주무 부처인 서울 동부지검장 이문정 검사장. 이문정 검사장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견 뭐 이런 거는 그 윗선이니까 다른 기관이니까. 요청은 할 수 있죠. 뭐 요청을 할 수 있죠. 요청을 예. 하든지 예. 뭐 그래서 하여튼 그건 뭐 그런 면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말하든 아니면 검찰 대검 차장이 얘기하든 경찰청장 직대가 얘기하든 경찰청 차장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양쪽의 장관이 이야기하든에서 멈춰야 될 사안인데 대통령 언급으로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약간 하여튼 중간 단계 어디선가 일을 잘 안 하거나 그렇지. 어디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것도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챙겨서 저는 되게 고맙죠. 좋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형 대통령, 행정의 달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보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도 커져요. 자꾸.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참모라는 게 뭐냐. 네. 대통령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모들이 좀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측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좀 분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군분투만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을 떠안는 겁니다. 근데 네. 에이펙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잖아요. 예. 이 2개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무게, 역사적으로 그만큼의 무게를 떠안았던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IMF 극복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김대중 대통령 정도로 굉장히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국민들이 네. 입을 피해나 뭐 이런 거 정말 3,500억 달러 진짜 내놔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거 예.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자동차 관세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장벽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트럼프 정권에서 예. 대통령이 거기에만 집중해도 지금 시간이 없고 역할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이 마약 사건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된다라는 건 이재명 정부가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분발해줘야 된다. 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의 성격이 얼마나 이게 정말 무시무시합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통령은 네.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라 정도로 이제 좀 근사한 예, 얘기를 그 하고. 말씀도 뭐 당연히 타당하고요. 또 하나 더 감추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만큼 많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뭐 조직적으로 이거를 막기 위한 몸부림은 아닌 것인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의 말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네. 그분의 주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네. 가담자가 많은 거예요. 네. 기껏해서 김건희 가족 몇 명 정도가 아니라 네. 이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렇죠. 이 사건을 분탕질을 친 거잖아요. 검찰, 세관, 네, 경찰, 관세청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 힘의 카르텔의 강고함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국민들에게 만약 유포됐을 때 국민들이 당할 피해 같은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 중대한 사건임에 분명해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디로 파견하느냐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 반성해야 돼요. 네, 이 네. 말씀. 아니 그리고 추석 민심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난 지지하지 않았지만 일하는 거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래서 SBS 여론조사는 60%까지 나왔죠. 아마 그대로 가면 뭐 더 65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나 내각은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 네.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아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건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사위 어떻게 그 출구 해법 이걸 찾아야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지 않는 게 중요한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보기에는 전선이 점점 확대돼 가는 것 같고 네. 저쪽에 그 이른바 저항 이것도 상당해지는 것 같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를테면 정면 승부인 거예요. 네. 그 자고 우면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조희대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5월 1일 파기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고요. 네. 그럼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한독수와의 관련설은 뭐 우연의 일치, 10,000분의 1의 확률로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다른 저 상고심 사건들과 완전히 다른 여태까지 전무후무한 재판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대선을 앞두고 그런 재판을 했던 거는 그 재판의 결과 때문인데 재판의 결과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고 나아가 이재명 후보만 출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이 그 어떤 후보도 내지 못하게 상황을 꼬여버리게 만들자. 엄청난 그래서 일이었죠. 내란 세력이 재집권하도록 하자라는 거라고 강하게 의심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주도했던 조희대는 가장 전형적인 탄핵 소추의 대상인 거예요. 그럼요. 그런지 아닌지 한번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이라도 받아보자. 그럼 국회 법사위는 그런 걸 그냥 쿨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되도 안 되는 청문회를 통해서 그냥 저 전력을 낭비하고 화력을 이렇게 그냥 분산시키지 말고 국감에 실효성 가서 있게. 뭐 그러고 하지 말고 실효성 그냥 있게. 한 방에 그냥 탄핵 소추 해요. 해버리고 그거는 좀 논의를 끝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꾸 뻘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그런 분석도 하잖아요.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순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뭐 이를테면 아주 중요한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서 밝히는 순간에 국회 법사위가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뉴스가 자꾸 그러니까 조희대 중요해요. 예? 근데 조희대가 중요하냐 관세 협상이 중요하냐 하면 또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가 다 조희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캄보디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조희대의 문제는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출구는 그냥 정면 승부. 조희대란 사람이 탄핵 소추를 해야 될 정도의 일을 벌인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쿨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아니 그냥 전문가들하고 같이 법사위원들이 네. 토론회라도 하고 네.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고 이렇잖아요. 다 국민들 일반 상식적 의견도 있고 그러면 그냥 쿨하게 조희대는 탄핵 소추해야 된다. 만약 탄핵
했는데 인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다음 가서 그 사태 이후에 정치적 파장 이거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건 진짜 아니요. 민주당이 제2의 문재인 정권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죠. 아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무슨 얘기냐면 탄핵 소추에서 인용된 사람 윤석열 하나예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한덕수부터 해가지고 탄핵해서 다 살아왔어요. 검사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정권의 위기를 가져온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쿨하게 정하고 간다. 네. 이거를 정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면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한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이대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럼요. 반드시 조기에 그 국민 주권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조이대는 이 나라의 그 법조계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 저는 제가 직전에 경향신문 칼럼 10월 2일자인데 네네. 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제목이.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당연히 써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맨 마지막 문장이 예. 탄핵 소추해야 될 까닭이 또 하나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법의 엄정함을 네. 보여줘야 될 대상이 일반 생업에 종사 중인 국민들이 아니라 네.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법의 엄정함을 알아야 돼요. 네. 어디다 대고 법 위에서 굴리며요, 글쎄 지가. 말입니다. 그 네. 건의는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국민이 잠깐 맡겨둔 거예요. 네. 윤석열이 지를 키워준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아침에 와서 인사했으니까 네. 자정에 끝날 때 가서 11시 47분에 와서 인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오만 방자함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탄핵 소추 대상이에요. 하여튼 예 오늘 이제 또 대법원에 대한 그 현장 국감하죠. 국정감사가 네. 있다고 그러는데 조이대가 이제 끝 부분에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이제 정쟁은 예 정쟁으로 보이는 일들 필요한 정쟁이지만 좀 조기에 좀 끝내고 빨리 어떻게든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 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렇게 내내 정쟁만 벌이다가 결국에는 뭐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뭐 중도층 돌아선다고 그래서 또 꼬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놈들한테 또 되치기를 당하고 이런 일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울분에 섞여서 지금 울분을 섞어가지고 말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아니 그래서 흐지부지되는. 그 울분에 대해서 30초만.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재명 정부보다 훨씬 정권 환경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여대 야서였고요. 그다음에 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국힘은 당이 두 개로 쪼개진 상태였고요. 네. 지금처럼 저항도 못했어요. 그때 약간 염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막 판문점에서 만나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남북 관계부터 해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했냐면 결과적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허송만 하다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직도 저 문재인 찬양하는 인간들 보면은 그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뭐 다 들어있겠죠. 뭐 근육도 들어있겠고, 뭐 뇌도 들어있겠고 그럴 기계도 텐데. 들어가 있고.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일사불란하게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일사불란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과시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있었던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당정청 저 회담 같은 거 네. 간담회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이런 건 뭐 거의 정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대통령만 너무 부각되지 않고 장관들도 그다음에 당 대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네. 진짜 당이 주도해서 민생 부동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현안들 챙기고 이런 모습 가면 음.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긴장감은 늘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